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gen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시작된 가운데 S&P 500과 다우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고 나스닥 역시 이날 0.42% 상승을 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나스닥을 자세히 보시면 장 초반만 해도 부정적인 분위기가 감돌아 가장 큰 문제는 10월 3일로 예정된 9월 고용 데이터 발표 지연이라 만약에 데이터가 나오지 못한다면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예상대로 이뤄지지 걱정이 있었고 하지만 9월 금리 인하 재개로 유형 관리에 나선 페드가 추가 인하를 할 것이란 기대가 너무나 크기에 나스닥 인하도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AI 의구심을 떨쳐낸 엔비디아가 신고가 기록을 이어가고 있고 관세 족쇄에서 풀려난 화이자가 폭등을 하면서 헬스케어 업체들도 부활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저희 생각은 셧다운은 불안실성을 초래하지만 다행히 단기적인 영향에 불과해 그동안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미미했고 우리는 결국 기업 실적과 경제 동향 등을 우선시해왔기에 주가는 기업들이 얼마나 돈을 잘 벌고 성장을 하느냐에 따라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에 과거 1976년 이후 20차례의 정부 폐쇄가 있었고 S&P 500 지수는 거의 변동이 없었던 터라 대부분 이러한 이슈는 며칠 만에 해결이 됐고 지속기간은 평균 9일이라 최장 기록을 세운 2018년은 35일 동안 지속되는 경향이 있었다 할 수 있죠. 그리고 S&P 500 지수의 셧다운 기간 중 수익률은 거의 0에 가까웠지만 주가가 상승한 사례도 여러 건 있어 예를 들어 2013년엔 3% 이상 상승을 했고 2018년에는 무려 10% 가까이 상승도 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셧다운 발생 이후 12개월 동안 평균 약 12%가 주가가 상승했다는 것이라 이 기간 동안 국채는 안전자산 수요에 힘입어 상승을 하고 금도 소폭 상승을 하는 경향이 있었기에 우리는 이런 과거 데이터를 참고를 하고 투자를 이어나가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리고 또 봐야 할 것은 이 셧다운으로 업종별로는 어떤 영향이 끼칠 것인지 봐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로 인해 이러한 영향으로 고통은 고르지 않아 정부 계약에 의존하는 방산과 항공 우주 업체는 대금 지급 지연으로 흔들리는 경우가 많았고 항공사와 관광업은 국립공원이 폐쇄되고 공항 보훈 요원들이 무급으로 근무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에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연방정부 소속 공무원들이라 셧다운이 지속되는 동안 급여가 아예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과거 셧다운 때처럼 일부 직원들은 부업을 찾아 나설 수도 있고 만약 필수 인력으로 분류되지 않았다면 집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특히나 단기적으로 봤을 때 계약직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일자리 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지만 저의 생각은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너무나 큰 나머지 이러한 셧다운은 뒷전이라 말씀을 드리고 10월 금리는 99% 인하의 가능성이 점쳐졌기에 이 말은 결국 100%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 다가오는 12월 역시 87.7% 금리 인하가 예정되어 있기에 올해 앞으로 2번은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증시 역시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셧다운 역시 10월 28일과 29일 FOMC 회의 전 종료될 가능성이 크기에 만약 이어진다면 연준은 위험 관리 차원에서도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고 특히 이번 주 9월 고용 지표가 공개되지 않을 경우 파월 역시 추가 인하를 주장할 여지가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지금 반도체 업체들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인텔이나 AMD와 생산 논의를 타면서 주가는 다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트럼프는 지금 인텔 살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고 앞서 엔비디아도 인텔을 통해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기로 한 바가 있기에 인텔은 현재 미국 연방정부가 최대 주주인 사실상 국영 기업이라 트럼프는 지금 적극적으로 인텔을 정말 밀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최근에는 인텔이 애플에도 손을 벌려 논의 중이라 게다가 AMD까지 생산에 합의를 하더라도 이렇게 되니까 결국 인텔도 실적보다 모멘텀에 의한 상승세가 더 커지면서 주가는 나날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여기에 엔비디아와 AMD는 트럼프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 둘 모두 트럼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언제 기업 활동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도 있기에 이 얘기는 다른 빅테크 업체들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고 지금은 인텔이 TSMC에 비해 기술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결국 트럼프가 미 반도체 생산을 적극 독려를 하고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선 울며 겨자 먹기로 인텔의 일감을 몰아주는 것이 지금 상황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마이크론 역시 이날 8% 이상 폭등을 하면서 점점 더 반도체 업체들의 상승세가 이뤄지고 있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에 마이크론이 이날 상승을 하게 된 주요 배경은
2026년 순이익이 전년 대비 100% 이상 급증할 것이라 매출도 43% 이상 급증이 될 것이라는 성장 잠재력 리포트가 나왔기에 이날 주가는 이렇게 급등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이로 인해 이날 국장 역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좋은 흐름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드리며, 그리고 지금 시장에 굉장히 고무적인 것 중 하나는 3대 지수가 거의 사상 최고치인데 비해 피어앤 그리드 지수는 52밖에 되지 않아 앞으로 더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보통 지수가 사상 최고치 부근까지 올라오면 극도의 공포, 그러니까 75 이상 올라야 정상이지만 지금은 중립 상태, 그러니까 52 수준밖에 되지 않아 앞으로 더 올라갈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또 엔비디아를 보시면 이날 사상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웠고 시가총액도 이제 4조 5천억 달러도 돌파해 우선 시티가 목표 주가를 200달러에서 210달러로 상향했고 키뱅크도 230달러에서 250달러로 높여 키뱅크는 지금 반도체 공급망은 점검했더니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이 가장 좋은 입지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기에 또 코이브도 메타와 최대 142억 달러 규모의 컴퓨팅 공급 계약을 맺은 뒤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20일 그리고 10일 5일선 이동평균선 상단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에 상승세가 이어진다 볼 수 있고, 아래 왼쪽에 보이시는 RSI는 63밖에 되지 않아 아직까지는 고평가 우려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리고 또 테슬라는 3% 이상 상승을 하면서 여전히 올라가고 있고 장중간 된 462달러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테슬라는 내년 그리고 내후년 성장성에 대한 모멘텀을 이끌고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에 지금은 펀더멘탈 측면보다는 내년의 성장, 그러니까 그 모멘텀으로 계속해서 좋은 흐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할 수 있죠. 여기에 이날은 미 정부의 세액 공제 종료에 따라 차량 리스 가격을 인상한다고도 밝혀 주가는 다시 한번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9월 30일자로 미국 내에서 7,500달러의 신규 전기차 세액 공제와 4,000달러 중고차 전기 세액 공제가 모두 종료됐기에 업계는 이번 조치가 전기차 수요 둔화에 기름을 부을 수도 있다 경고를 하고 있지만 이미 미국 내 전기차 판매 성장세는 둔화하고 있고 세제 혜택이 사라진 만큼 이러한 재료는 어느 정도 소멸이 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테슬라는 다가오는 3분기 인도량이 시장 예상치를 넘을 것이란 기대감에 주가는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기에 우리는 이러한 테슬라의 상승세를 지금은 즐길 때라, 만약 이렇게 주가가 오르고 꺾인다면 그때 한번 다시 테슬라를 매도하는 관점에서 지켜봐야지 이러한 상승하는 입장에서 테슬라를 지금 굳이 매도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에 팔란티어 역시 이날 상승세를 보이며 184달러까지 올라왔고 사실 팔란티어는 내년 그리고 내후년 성장성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것이라 이렇게 단기 눌림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 아직까지는 힘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전고점인 190달러까지 지금 주가가 거의 올라온 상태라 아래 왼쪽에 보이시는 RSI는 66으로 그렇게 막 과열된 상태는 아니기에 앞으로 팔란티어도 좋은 흐름세를 이어갈 것이라 말씀을 드리며, 그리고 지금 20일 이동평균선 10일 그리고 5일 이동평균선 상단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에 이러한 상승 추세가 아직은 꺾이지 않았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리고 이노데이터는 이날 6% 이상 상승을 하면서 지금 한 달 동안 주가가 무려 100% 이상 상승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실 이렇게 주가가 계속해서 오른다는 것은 지금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것이라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AI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이러한 성장세가 뒷받침된다면 이노데이터 역시 좋은 흐름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지만 개인적인 투자 방법으로 이렇게 RSI가 80 이상일 때는 좀 과매수 상태에 들어갔기에 좀 주가가 떨어지면 매수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 주가가 올라가면 즐기는 형태로 투자를 하면 그것이야말로 좋은 투자 방법 중 하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엘러비는 보시면 이날 2% 이상 하락해 704달러로 마감을 했지만 여전히 상승 추이를 이어가고 있고 당연히 지금은 5일 이동평균선 상단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에 이러한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거기다 S&P 500에 편입이 되면서 지금 대부분 투자 기관들이 엘러비는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러한 상승세가 무서울 정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엘러빈 역시 지금 RSI가 80 이상이기에 지금 이 시점에서 들어간다는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고, 만약 그 전에 엘러빈을 들어가셨던 분들은 지금 상승 추세를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